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간 남자, 모디케이 저스타인 글그림, 보물창고에서 나왔고요. 칼데코상 수상작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들은 높이가 무려 400m나 되었어요. 어떤 남자가 하늘로 치솟은 쌍둥이 빌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필립이었는데 외발 자전거를 타고 묘기를 부리는 거리의 고개사였어요. 필립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매고 그 위에서 걷고 춤추는 것을 가장 좋아했죠. 사실 그는 쌍둥이 빌딩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빌딩 사이를 보며 줄을 매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는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하고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을 보면 묘기를 부려야만 하고 두 개의 탑을 보면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고향 파리에서도 필립은 노트르담 사원의 첨탑사에서 줄타기를 하며 춤까지 춘 적이 있는데 여기 쌍둥이 빌딩이라고 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물론 파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찰이나 빌딩 주인은 결코 허락하려 들지 않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미쳤군! 보나마나 떨어질 게 뻔하다고! 그래서 필립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빌딩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술자인 척 가장하면 될 거야. 8월의 어느 이른 저녁 필립은 친구와 함께 남쪽 빌딩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무게가 200kg이나 되는 전선 따발과 여러 도구들을 엘리베이터에 실어 공사 중인 맨 위층까지 날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캄캄한 밤까지 기다렸죠. 그런 다음 그들은 낑낑거리며 옥상까지 그 도구들을 끌어올렸어요. 한밤중 반대쪽 빌딩 옥상에 있던 또 다른 친구들이 화살에 가는 줄을 못 꿔 400m쯤 떨어진 필립을 향해 쏘았습니다. 빗나간 화살은 옥상보다 몇 층 아래에 걸리고 말았어요. 운이 없군. 필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필립은 조심조심 아래로 기어내려가 간신히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가는 줄에 더욱 질긴 줄을 묶자 반대쪽에 있던 친구들이 끌어당겼어요. 필립은 그 질긴 줄 끝에 다시 굵은 전선을 연결했어요. 그가 줄타기를 할 그 전선은 굵기가 엄지손가락만 있죠. 친구들이 반대쪽 빌딩으로 힘껏 잡아당겼지만 굵은 전선은 너무 무거운 탓인지 필립이 소나기로부터 미끄러져 나가 아래쪽으로 축 늘어지고 말았어요. 전선의 무게 때문에 반대쪽 친구들은 빌딩 가장자리까지 질질 끌려왔어요. 그 순간 필립은 전선 끝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전선을 다시 끌어당기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어요. 별빛이 쓰러져 갈 즈음 마침내 전선을 팽팽히 당길 수 있었죠. 그들이 준비를 다 끝내기 전에 벌써 동이 트고 말았습니다. 검은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갈아입은 필립은 균형을 잡기 위해 길이가 8m나 되는 장대를 집어들었어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나려는 참이었죠. 떠오르는 해가 빌딩을 비추자 그는 줄 위로 발을 옮겨 놓았어요. 마치 공기 위를 걷는 것처럼 그는 한 가운데로 걸어나갔어요. 빌딩 사이로 소용돌이 치며 몰려온 바람이 필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쌍둥이 빌딩이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필립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였지만 행복했으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나오던 어떤 여자가 필립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저기 좀 봐요! 쌍둥이 빌딩 사이를 누군가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어요. 모두 숨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400m 위 공중에서 누군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눈부신 일이었어요. 아찔하면서도 아름다웠죠. 경찰도 그 모습을 보았어요. 경찰들은 빌딩 옥상으로 몰려갔어요. 당신을 체포하겠다! 그들은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필립은 방향을 바꿔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도대체 누가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필립은 줄 위에서 앞뒤로 걷고 뛰고 춤추고 무릎을 사뿐 굽혀 인사를 했지요. 필립은 잠깐 쉬려고 줄 위에 벌렁 드러눕기도 했어요. 아래엔 도시의 빌딩 숲과 항구가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그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갈매기는 오르락 내리락 했죠. 줄 위에서 머무는 동안 그는 한껏 자유로웠어요. 마음이 뿌듯해진 필립은 비로소 옥상으로 돌아왔어요. 경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필립은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아이들을 공원에 모아놓고 줄타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필립은 행복한 마음으로 줄타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난꾸러기들이 줄을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필립은 가까스로 줄을 잡았어요. 이제 쌍둥이 빌딩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쌍둥이 빌딩은 마치 하늘에 새겨진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1974년 8월 7일 눈부신 아침, 필립이 쌍둥이 빌딩 사이로 걸어가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 실감이 나겠죠. 앞뒤 표지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정말 정말 이거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그랬어요. 논픽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Man on Wire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약 6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10만 명 정도가 이걸 봤다 그래요. 이 장면을. 내용도 참 대단하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시선이 공중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아래를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금 각도에서 그림책이 좀 그려졌습니다. 안전장치도 하나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야, 정말 목숨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기 생명을 이런 일에 걸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열정, 이런 모험심, 정말 자기 한계에 또 도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올라가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 놀이를 하면서 놀았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직업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건 정말 타고나는 것 같아요. 감각이 보통이겠어요? 이런 정말 손가락만한 줄 위에 이렇게 간다는 게 굉장히 어떤 균형 감각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유연함과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 타고난 것 같아요. 이런 건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어떤 재능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뭐 그 노틀담 사원 첨탑 꼭대기도 한번 이렇게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 뭐 내가 여러 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해왔고 또 이것도 했는데 그보다 좀 높다 뿐이지 뭐 내가 할 수는 있지 못할 게 뭐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그 구체화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이 줄타기 친구가 이거 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을 도우면서도 굉장히 그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이제 화살로 하면 어떻겠냐 아이디어를 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도 실제로 화살 쏘는 연습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 6개월에 걸쳐 한 다음에 이제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보통 프레임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꼬불꼬불하잖아요. 꼬불꼬불한 건 이제 상상입니다. 지금 보나마나 이렇게 해서 그 안 된다고 할 거야. 안 된다고 할 거야. 지금 상상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기술자로 가장하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친구들과 함께 들어간 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죠. 자, 근데 이 엘리베이터 안내하시는 분이 요 사람들 알아보면 끝장나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지금 괜히 뭐 어떤 얘기도 안 하고 프랑스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미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딴점 피고 있습니다. 딴점 피고 어떻게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어쨌든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걸 다시 옥상으로 올려가는데 200kg나 되니까요. 이거 200kg 얼마나 지금 무거워요, 여러분. 여러분 체중이 얼마입니까? 지금 몇 사람 지금 이렇게 계단으로 지금 가는 거죠. 와이어 이런 것들 다 끌어올리고 밤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푸르스름만 색이고 이건 이제 검죠. 지금 그렇게 깜깜한 밤하늘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연한 하늘색들이 이제 그런 걸 더 강조하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됐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약간 그 사다리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더 주죠. 하늘은 지금 깜깜하고 밑에서 뭐 연습했던 대로 화살을 쐈죠. 가는 줄을 매달아서 여기서 이제 굵은 줄을 매달아서 다시 던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줄을 이렇게 당기면 끌어지니까요. 근데 이게 밑으로 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좌절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꾸로 내려가서 화살을 끌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그 가는 줄에 질긴 줄을 묶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끌어당겼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질긴 줄 끝에 굵은 전선을 다시 또 연결하고 그래서 엄지손가락만한 이 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여기서 잡아 당기는데 너무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쭉 늘어지는 거예요. 줄이 여기서 지금 줄 맨 걸 이제 여기서 이제 끌어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계속 지금 매주고 있고 전선의 무게 때문에 반대쪽 친구들은 막 떨어질 것 같네요. 막 빌딩 가장자리까지 끌려와서 지금 요런 프레임이 되게 좀 불안감을 더 주죠. 지금 엄청 불안하게만 이게 딱 사각형 같으면 좀 덜한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것 같죠. 위기감을 주려고. 이것도 지금 역시 내내 다 그렇게 지금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고요. 빛이 점점 이제 환해지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밤새 수고했고 거의 아침에 동틀 때 준비를 다 끝내기도 전에 이제 동튼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줄이 많이 이렇게 했다가 조금 했다가 팽팽해졌어요. 이제 여기 올라선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필립 같아요. 이제
천연 조명, 하나님이 조명을 켜주셨네요. 아침 햇살. 자, 옷을 갈아입고 8m 되는 장대를 집었습니다. 아, 이런 건 정말 다시 못 볼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봤지만 지금 이런 장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뛸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조심조심했을까요? 막 너무너무 긴장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도심이죠. 차들 쫙 아침 출근길에 막 많고, 예. 갈매기가 밑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천천히 가는데 쌍둥이 빌딩이 숨 쉬는 것 같대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싱싱 부는데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거야, 지금. 이 장대를 안 잡았으면 떨어졌겠죠. 바람이 휙 불면. 근데 이제 장대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혼자였지만 행복했고 마음껏 자유를 누렸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림이 하나 되고요. 이렇게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한 장의 그림이 됩니다. 뒤에 역시 이렇게도 한 장의 그림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3면이 한 장의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됐고요. 10만 명이 봤다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다 왔거든요. 왔는데 막 체포하겠다 그러지. 여기 지금 표정들 보면은 막 지금 다들 막 두려워서 입을 다 벌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잡겠다, 체포한다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휙 돌아서 갑니다. 다시 여기서 휙 돌아서 가서 여기쯤 와가지고는 지금 반대편 쪽에 온 거잖아요. 이쪽 반대편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줄이에서 앞으로 걷고 뭐 뒤로 걷고 뛰고 춤추고 무릎을 사뿐 굽혀 인사도 하고 심지어 눕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수평을 여기 평행 아니 수평을 잡았고 여기 이제 수직 쪽으로 여기 다리 발하고 균형 잡았네요. 여기 8m 장대 딱 베놓고 모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네요. 근데 이제 웃고 있잖아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채웠는데 수갑 채운 상태에서도 요 모자 갖고 노네요. 다 지금 웃고 있습니다. 좀 진짜 평생에 보기 어려운 장면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관도 굉장히 엄격한 표정을 져야 되는데 여기 다 웃어요. 다 웃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아주 재미난 판결을 내주죠. 줄타기 하라고. 그래서 애들 앞에서 줄타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 지금 요 꼬맹이들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줄타기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다행히 줄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죠. 그리고 이제 쌍둥이 빌딩은 사라졌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있다.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요. 아마 이 모디케이 저스타인 이분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뒤에 2003년에 이 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겠어요? 지금 필립은 정말 그 자기 생명을 건 공연으로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즐거움과 자유, 어떤 모험, 도전, 의식, 뭐 그런 것들 즐거움 뭐 이런 거를 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아슬아슬하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짜릿하면서 그냥 막 그런 막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막 정말 볼거리로는 이보다 더한 볼거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최고의 아마 볼거리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테러는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죠. 정말 너무나 참담한 고통을. 그래서 아마 작가는 정말 그런 광기 어린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말고 용서와 화합하고 그러라는 마음에서 정말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런 책을.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보면서 이거를 한번 성도의 삶으로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세상에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뭐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자기가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이제 뭐 어떤 한계에 도전하는 건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뭐 올림픽도 그렇고 히말라야에 등정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줄타기 도전하는 분도 그렇고 새로운 신기록들 또 뭐 남들이 못하는 거 그런 아주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또 능력도 무한합니다. 사람은 또 해냅니다. 그렇게. 정말 대단하죠.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인지를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또 자아실현 내가 원하니까 또 그 한순간에 무한한 자유와 이런 걸 만끽하기 위해서 뭐 나는 해냈다 할 수 있다 해냈다는 이런 자부심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이렇게 왜 했냐 할 때 그건 이제 직접 물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왜 했냐 할 때 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등산하냐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 줄을 타고 연습을 하고 자유자재로 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다 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쌓인 이런 거 참 한번 본받을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외줄타기와 같은 거죠. 굉장히 좁은 길이잖아요. 조심조심 아주 가야 되는 길이죠. 세상의 길은 굉장히 넓고 거기로 가는 사람도 많은데 신앙생활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딱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못 가죠. 이렇게 외줄을 타고 내 목표에 항상 초점이 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지금 내 시선이 고정돼 있지 않으면 다른데 밑에 쳐다보고 다른데 쳐다보면 어떻게 가겠어요. 신앙생활의 자세를 하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이 사람은 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점에 이제 그 위치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죠? 불전차 봤죠?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불전차 위에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바뀌죠. 시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나라가 다 망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보좌 그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민족을 위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절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 옷자리에 가득한 거 보죠. 이사야 역시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통치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거죠. 왕은 죽었어도 진짜 왕은 살아있고 왕의 보좌는 비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구나. 그거를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딱 믿고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그럴 때마다 이 관점. 지금 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영적 고지에 올라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런 거죠. 영적으로 고지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저마다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를 딱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저마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뭐에 내가 목숨을 걸 게 있냐, 생명 바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깨트려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에게 어떤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줄타기를 잘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렇다면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 정말 생명을 걸었구나.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런 일은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때 목숨 걸고 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 걸고 내가 이거 하다가 죽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만 한다 할 때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집중해서 외길을 이 줄타듯이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께 딱 집중하고 그 길을 가는데 영적 고지에서 우리 관점 잘 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중요하죠. 8m 장대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생각 같은 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참 중요하죠. 어느 사상 이런 거에도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여러분 균형을 잃었을 때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마음 상해서 고민될 때 있으세요? 잘 보세요. 균형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잠깐 상처를 줬지만 쭉 한번 균형을 찾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 준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에 목숨을 걸 만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 6개월 치밀하게 준비했는데요. 친구들의 협력도 구했고 얼마나 많은 팀워크를 또 이뤄가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면서 내가 거기 에너지, 모든 열정, 나의 모든 지혜, 지식, 모든 에너지, 시간, 물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쏟아서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